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뭔가요?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하는 그러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항만에 있는 예, 컨테이너 터미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가장 큰 항구가 어딜까요? 1위, 1위, 1위. 1위는 중국의 상해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부산? 아니고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 가보시면은요, 이 컨테이너 터미널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배에다 싣고 배에서 내려서 CY에 갖다 놓을 때 대개 컨트롤 타워에서 이 컴퓨터를 조정을 해요. 마치 우리 그 인형 뽑기 하듯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그 CY하고 그 저반에 있는 배하고 사이에 이렇게 쫙 레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좌우 위아래 각도를 조정해가지고는 예, 저반한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릴 때도 조정해서 내리고 그다음에 실을 때도 마찬가지 실와 있는 거를 트레일러에다 싣고 그다음에 배 옆으로 가서 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그냥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싱가포르 그 터미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로 봤거든요. 컨트롤 타워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렇더라고요. 3위는 어딜까요? 3위도 중국이에요. 닝보 항구. 그 다음에 4위는요. 이것도 중국 선천. 5위는 광주. 그 우리나라 부산은요. 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별로 변한 건 없겠죠. 그러면 북한 있잖아요. 북한. 북한에서 제일 큰 무역 항구는 어딜까요? 그거는 남포 항구예요. 남포 항구. 자, 우선 가볍게, 예, 그 컨테이너, 규모에 대해서 순위를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건 좀 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내에 있는 시설 중에 선석, 벌스타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죠. 한 번에 접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선석 그러면 접안하는 장소인데요. 항만의 크기를 나타낼 때 몇 선석이냐. 한 번에 배를 몇 대를 동시에 기류시킬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낼 때 보통 선석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런이라는 거는요. 에이프런 그럼 꼭 앞치마 같죠? 그게 아니고요. 부두 안쪽에 접한 야드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제 부두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닷물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데가 있잖아요. 맞닿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씻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 에이프런. 그 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대충은 알고는 지나가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샬링 야드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방금 했거나 아니면 바로 선적할,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돈해주는 넓은 장소, 에이프론과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에이프론이라는 거는 바다하고 맞닿은 데고, 그 바로 위에 육지 부분, 여기를 마샬링 야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Y라는 거는 컨테이너 야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는 되게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컨테이너 야적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그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이 컨테이너 야드가 좁을 경우에는 예, 그 터미널 밖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예. ODCY 그래가지고 근데 대개는 이제 안에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 CY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에서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싣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부산이면 부산항에 CY에 정해진 위치에 딱 위치하게 돼요. 위치했다가 그 다음에 배가 저반하게 되면 그때 예, 트레일러로 컨테이너를 옮겨서 배 옆으로 옮겨서 땅에다 내려놓지는 않아요. 컨테이너 내려놓지 않고 배에 실린 아니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실린 상태에서 크레인 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배에다 올리게 돼요. 그래서 올리고 나면 다시 트레일러가 다시 CY로 가서 다음번 컨테이너를 싣고 와가지고 딱 배 옆에 대기하게 되면 또 크레인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싣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적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인수하고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 터미널 전체 면적의 대략 한 65%, 70% 이렇게 차지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저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제 터미널에 들어가서 보기는 했죠. 보기는 했는데 진짜 몇 프로인지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죠? 예.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예. 종종 있는데, 저한테 연락하실 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한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는 건 참, 좋죠. 언제든 좋죠. 예. 근데 혹시, 다른 데 자료를 보시고 나서, 예. 어? 당신 얘기한 거 틀렸네? 그랬을 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약한 남자거든요.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냥 좋게 얘기하시면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예. 대충 그래도 제가 무역을 한 30년을 했는데 그쵸. 그냥 무역만 한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확인하고, 실제 제가 하고 있고 했는데, 저는 해보지 않은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안 해본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좀 전처럼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 하면서 제가 확실히 그 말씀을 드려요. 음. 그치만 뭐 되게 알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제가 바보라도 30년 이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기만 하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야, 무역의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 계약 분야, 결제 분야, 그쵸? 운송 분야, 통관 분야,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많은 부분을 제가 다 해보지는 않았겠죠. 물론 대부분 다 해봤지만은 안 해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연구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거 뭐, 그쵸. 어떤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회수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거 평생을 제가 하더라도, 수익 나오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좋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렸고요.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 다음에 CFS라는 게 있어요. 이건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그래가지고요. 소량 화물 집화소예요. 여기도 제가 가봤죠. 여기는 뭐냐면 그 CY 내에 있어요. 되게 CY 내에 있는 창고예요. 창고. 뭐 하는 장소냐면
소량 화물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착한 화물은 인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중요한 게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작업한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화물이 소량 화물이면 여러분들 공장으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트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소량 화물들을 그대로 배에다 실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컨테이너에 적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는 다른 회사들 물건하고 컨테이너 꽉 찰 때까지 섞어가지고 싣는다고요. 그래서 이 CFS라는 데가 컨테이너 작업, 여러 회사 화물을 한 컨테이너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데가 바로 CFS다. 근데 이건 왜? 컨테이너 야드는 이렇게 벌판이잖아요. 그렇죠? 비나 눈을 가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야적장이에요. 야적장. 야적장. 그냥 뻥 뚫린 공간인데 이건 창고거든요. 왜 창고처럼 돼 있을까요? 지붕도 있고. 그건 그렇잖아요. 이 소량화물들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쌓아놓으면 비나 눈 오면 안 되잖아요. 비나 눈 맞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어, 야드 내에 있는 건물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터미널 전반을 이렇게 쭉 관리하는 장소죠. 이렇게 쭉 높은 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 갖다 놓고 육안으로도 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CY 게이트라는 거는 CY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 예. 대개 이 정도가 항만이나 컨테이너의 터미널 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요거예요. 예. 저, 배가 이제 부두에 도착하거나 했을 때 물건을 이제 싣거나 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컨테이너 터미널, 배들은 물건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용들은 배에다가 선적 실어야 되겠죠. 예, 그때부터 컨테이너를 콕 집어가지고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 하역 장비. 이게 바로 뭐냐면 크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인이라는 게 생긴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그 항구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보통 이제 겐트리 트레인 여기 있죠. 이걸 많이 써요. 이거 겐트리 트레인. 이게 이제 항구마다 이건 되게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드 캐리어. 이거 보면 여기 바퀴가 있죠. 그쵸? 여기다 싣고 쭉 가는 거. 예. 동남아의 조그만 그 항구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도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출장 가게 되면 되게 컨테이너 터미널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봐요. 물론 그냥은 못 들어가죠. 미리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리치 스태커라는 것도 있고 그냥 포크리프트 아는 대로 지게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타워 크레인처럼 이렇게 팔이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리치 스태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